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건강은 혈관이 결정한다. 이 자료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처음엔 관절염 통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순환, 뭐랄까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통증 줄이는 법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몸이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딱 짚어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쵸. 마치 개인적인 조언처럼 쓰여 있는데, 통증 원리부터 해서 왜 종아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자연 치유력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핵심은 역시 혈관 건강 그리고 순환이죠. 특히 자료에서 그 산화질소의 역할이나 혈관 속 찌꺼기 문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결국 순환이 진짜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그 통증 완화랑 산화질소,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 보면 통증 줄이는데 이 산화질소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산화질소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또 염증 반응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몸의 청소부 겸 조절자 같은 거죠. 염증 있는 곳에 가서 좀 진정시켜주는. 아하, 혈관 청소부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혈관 자체에 뭐 찌꺼기가 많거나 좀 길이 좁아져 있거나 하면 이 좋은 산화질소가 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혈관 자체가 깨끗하고 건강한 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거군요. 뭐 채식 위주로 먹고, 그리고 이거 흥미롭던데요.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지 말고 한 5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산화질소 보존에 좋다고요. 네, 그 입안의 세균이 만드는 산화질소를 너무 빨리 없애지 말라는 그런 취지죠. 작은 습관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차이가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 표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 자료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 아래쪽, 특히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네. 이게 심장 혼자 힘으로는 좀 버겁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그때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 팍팍 수축하면서 정맥 혈액을 위로 쫙 짜 올려주는 거죠. 펌프처럼요. 펌프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혈액을 위로 보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안 쓰면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피가 아래쪽에 고이기 쉬운 거죠. 저녁 되면 다리 퉁퉁 붓는 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제2의 심장이 좀 일을 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붓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진짜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관절염 같은 어떤 국소적인 통증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움직임 부족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줄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들고 근데 이게 그냥 힘 좀 약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 건가요? 움직임 부족은 바로 순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요.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그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노폐물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찌꺼기 배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무릎 아래 그 종아리 근육이 줄어드는 게 자연 치유력 상실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지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진짜 약해진 다음에야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낄 때쯤 문제를 깨닫는다는 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네. 증상이 시작되면 복구하는데 예방 때보다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구 정말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죠. 예방이 최고라는 거. 근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아, 지금이 가장 빠르다. 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의 나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훨씬 커지니까요. 그 자료 비유처럼 나무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살릴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마르기 전에 물을 주라.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네. 아주 기회가 있을 때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국 혈관 건강하고 원활한 순환, 이게 뭐 특정 부위 통증 문제 이걸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생명력, 그 자연 치유력의 기본 바탕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2의 심강인 종아리의 역할, 또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딴 생겼을 때 그 증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인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전체를 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 지금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크고 작은 신호들을요. 근데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런 신호들을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자료 속에 마르기 전의 나무가 어쩌면 바로 선생님,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소중한 제2의 심장, 이 종아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